우리 그 인수분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사실 잘 하려면 일단원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곱셈 공식으로부터 거꾸로 추정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인 거죠. 딱 봤을 때 얘를 그냥 어떻게 바꾸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공식은 전부 다 암기는 해야 돼요. 일단 도대체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덧셈들이라든가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이거든. 그러면 다음과 같이 MA 더하기 MB라고 하는 이러한 다항식이 있다면, 이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그러한 다항식들의 곱으로 다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얘를 둘이 공통적으로 있는 문자 m이잖아요. 그럼 공통인 문자 m으로 묶어주면 얘는 m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거죠. 우린 그것을 인수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의 각각의 이러한 다항식들을 이 값의 인수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린 얘를 인수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수분해라는 그럼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식을 이용하기 전에 공통인 그러한 인수들, 얘가 인수니까 얘의 공통인수가 뭐가 있는가를 먼저 찾는 거, 이게 인수분해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통인수를 먼저 찾는 것, 이거인 거고, 공통인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뭘 하는 거야? 공식을 적용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교재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인데, 문제는 그 차근차근히 풀면서 진행을 할게요. 분명히 이게 친숙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친숙하지 않고, 뭔가 좀 아직은 미숙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유제를 착실하게 풀면, 기본적 공식까지는 전부 다 되게 친숙해질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해 공식에 친숙해지는 것, 이 정도에만 초점을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식의 인수분해를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8x 세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제곱 y세제곱. 일단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다? 공식 적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중에서 공통인 인수를 찾는 거죠. 그러면 공통인 인수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숫자까지 같이 포함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8과 4랑 12의 최대 공약수는 4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4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x를 봤더니 그거의 최대 공약수가 x제곱이거든. 그쵸? 공통인 인수가 x제곱이 있고 y도 y제곱까지가 공통인수다를 찾아주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얘가 되는 거야? 2x,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더하기 3y가 되지 않느냐? 이게 그냥 1번 정답인 거죠. 더 이상 얘를 더 곱셈으로 쪼갤 수는 없다. 그냥 정답이다. 그냥 공통인수만 찾겠다. 이거였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문헌제가 많으니까 그냥 홀수번만 해볼까요? 홀수번 3번 2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x.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하래요. 근데요, 공통인수를 찾는 게 인수분해인 건 맞는데, 이와 같이 항이 4개인 경우, 항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인 경우는 보편적으로 2개씩 묶어주면 공통인수가 쉽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항의 개수가 얘는 3개면은 그냥 공통인수 찾는 거지만, 항의 개수가 4개라고 한다면 혹시 2개씩 묶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앞에 거 2개,
뒤에 거 두 개를 묶어주면 공통인 인수가 나오네요. 보이니? 앞에 거 두 개는 x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2-x가 되고 뒤에 거는 또 역시 2-x니까 얘는 그러면 2-x가 공통인수다. 그러면 나머지는 x제곱 여기는 더하기 1 이게 3번 정답이네요. 자 계속 해볼게요. 5번 bc 세제곱 마이너스 a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더하기 ab c제곱이다. c제곱이다. 얘를 뭐 두 개씩 뭐 묶을 수도 있지만 얘는 1번 같은 놈으로 먼저 생각해주면 좋을 거야. 왜? 전체적인 공통인수가 있잖아. 전체적으로 b 곱하기 c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먼저 공통인수를 먼저 뽑아내고 그러면 남는 거 c제곱 bc 뽑았으니까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더하기 ac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항이 4개니까 어떻게 하자? ABC 아니고 AB 아니에요? 어디가? 저기요. bc ABC 아니고 AB 아니에요? bc 묶었으니까 C가 그렇죠? 없어져. 네, C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항이 4개니까 어떻게 하자? 두 개씩 일단 묶어보자 이거지. 전체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개씩 묶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묶으면 그냥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그러면 다시 얘는 BC 곱하기 요거 묶어주면 C 곱하기 C 플러스 A가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은 A 더하기 C가 되니까 주어진 값은 A 더하기 C가 또 공통인수다. 그러면 A 더하기 C 그러면 나머지는 C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수 있네요. 간단하죠? 식을 인수분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공식을 쓰기 전에 공통인 그러한 인수들이 혹시 있는가, 공통인 인수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공통인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항이 4개짜리면 일단 두 개씩 먼저 묶어주면 그 공통인수가 눈에 보인다. 이게 공식 이용하지 않고 푸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교재 없죠? 이거 진도교재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현재 하는 게 21페이지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녹색 교재. 자, 기본 문제 2-2로 갈게요. 여기는 기본 문제들이 전부 다 진짜 기본이에요. 진짜 기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 이거 다 할 수 있잖아 라고 넘어가 버리면 진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기는 좀 그렇고 홀수번들만 새끼 문제 홀수번들만 그냥 건드려 보면서 일단 기본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뭐 내가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실 연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좀 성격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각각 2-2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건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 완전제곱식이죠. 어떤 식이 있어서 그 식이 x 더하기 a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으면 이거를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제곱이다. 그럼 역으로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다라고 하는데 이 형태는 거의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꼴인 거죠. 그냥 보자마자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첫 번째 문제 얘는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잖아.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있으면 그냥 보자마자 x 더하기 3의 제곱처럼 그냥 보여야 되는 거죠. 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a가 3이 되는 그 꼴이구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이랑 그냥 같은 거야. 그쵸? 그냥 같은 거야. 눈에 그냥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3번도 4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다면 이거 그냥 보자마자 2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처럼 보여야 돼. 그냥 이렇게 보여야 돼. 자,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나는 이렇게 풀어요. 이런 식이 있으면 근데 이런 식이 숫자들이 조금 개수들이 약간 지저분해서 뭔가 이렇게 바로 딱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느낌이 왠지 얘가 이거인 것 같은 거야. 그쵸? 그럼 느낌이 이거인 것 같으면 일단 이렇게 쓰고 나서 0.5초 동안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전개했을 때 얘가 되느냐를 거꾸로 추정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느낌이 이거죠. 느낌이. 왠지 느낌이 얘는 얘인 거야. 그리고 나서 뭘 하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식을 거꾸로 한번 전개를 해봐라. 머릿속으로 얘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 느낌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좀 덥지 않아요? 네. 들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는 어쨌든 쉬운 문제니까요. 혹시라도 되게 쉽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혼자 문제 푸세요. 내가 말하는 거 짓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27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72ab x제곱 플러스 48 b제곱 x제곱. 자, 항이 3개짜리죠. 항이 3개짜리에 대한 이식을 딱 봤을 때 가장 기본은 뭐였다? 공통인수. 자, 주어진 식의 공통적인 숫자는 숫자들의 최대 공약수는 3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x제곱은 포함하고 있다. 그럼 일단 3x제곱으로 묶어주면 묶이지 않는 거 9a제곱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24ab 플러스 16b제곱인데 왠지 느낌이 얘는 3a를 제곱한 거고 이거는 4b를 제곱한 거니까 그쵸? 왠지 느낌이 3a 더하기 4b 더 셈이니까 제곱인 것 같다? 실제로 맞잖아요.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주면 끝나네요. 자, 넘어갔어. 2-3번 2-3번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1번 a 세제곱 b 마이너스 ab 세제곱.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네요. 인수분해하는 것은 공통인수를 먼저 뽑아내는 것. 공식 쓰기 전에 공통인수를 먼저 뽑아내면 주어진 식은 a, b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이건데 자, 요 3번 타이틀은 합차 공식이죠. p제곱에서 q제곱을 빼면은 우리는 얘를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데 근데 있잖아.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식을 쓸 때는 작은 수를 먼저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이걸 외웠을 때 합차 공식이라고 외웠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은 차합 공식으로 쓰는 게 더 좋다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뺄셈을 먼저 쓰는 이러한 습관을 기르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아요.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있으면 p 빼기 q 얘를 먼저 쓰자고. 얘를. 그래서 p 빼기 q 곱하기 p 플러스 q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a-b 곱하기 a 더하기 b 이거입니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거고 세 번째 것도 a-b의 제곱 빼기 c 빼기 d의 제곱이고요. 이거 역시 머릿속으로 그냥 치환을 해버리면 세모의 제곱에서 네모의 제곱을 뺀 거니까 역시 차합 공식에 의해서 세모 빼기 네모니까 이거 곱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얘가 정답이네요. 그렇죠? 얘는 차합 공식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쓸 때는 가급적이면 뺄셈을 먼저 쓰자. 요거였죠. 요거였죠. 참 우리 지금 하는 거 여러분들 교재 지금 잘못 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하는 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컬러 교재를 그 진도 교재 맞죠? 진도 교재 그쵸? 진도 교재인데 잠깐만 왜 컬러고 나머지는 다 흑백이죠? 뒤에 페이지인 거지? 네, 그쵸. 다 컬러인 거죠? 네. 맞아요. 뒤에 거 프로비스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어. 그래서 왜 한 명만 컬러인데 나머지가 다 컬러인데 흑백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숙제 교재에다가 왜 풀고 있지라는 착각을 좀 했어요. 맞아. 네. 자, 넘어갔어. 그러니까 수업 때 그냥 쭉쭉 그냥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막 풀어도 괜찮아요. 2-4번. 2-4번. 그다음에 4번. 작년에 여름에 이제 수학 3 기본 특강을 했었어요. 작년 여름에. 근데 그때는 이게 한 20명 정도 수강생이 좀 있었거든요. 20명 좀 넘었었는데 근데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특강이다 보니까 저게 없잖아. 입반 테스트가 없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3-1을 배우지 않고 수학 3 특강을 들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당연히 3-1은 알겠지란 생각에 이렇게 막 수업을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금 하는 뭐 이런 2-4번 같은 거에 인수분해를 아예 못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은 3-1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3-1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거만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고등 수학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막 2학년 때 했던 도형,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고등 수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함수와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함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의 최상위로 나오게끔은 만들어내야 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는 좀 많이 힘들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돌아가서 3-1을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되게 하는 게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자기가 혹시라도 문제를 푸는 게 되게 느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수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연습이 부족한 거거든요. 여러 번 푸세요. 여러 번 풀면서 반복 학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2-3번 문제 풀고 있고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을 인수분해하여라. 이건데 자, 이 인수분해의 공식의 기본 원형은 곱셈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를 곱하면 걔는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x 더하기 a b였고 역시 얘를 역으로 가는 게 인수분해니까 주어진 이 식이 있으면 그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였는데 이것도 이게 무슨 공식이냐를 그냥 보기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거죠. 뭐를? 곱해서 3이 되고 더해서 4가 되는 두 개가 1과 3인 거를 생각한다면 그냥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쵸? 얘는 곱셈의 결과고 이거는 덧셈의 결과다. 즉 곱해서 3이 되고 더해서 4가 되는 두 수를 찾는 거. 똑같이 3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막 8을 구하시오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4랑 2다. 그래서 얘는 x 마 4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중간식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걸 푸는 데 있어서 중간에 더해서 막 8 곱해서 마이너스 2 그거를 10으로 표현할 일도 없고 그쵸? 이거랑 이거 사이에 중간식이 나올 건덕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서 가운데에 줄이 하나 더 생기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하세요. 머릿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중간식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정답 나와야 돼요. 2-5번. 이제 좀 천천히 합시다. 이제 좀 천천히 하자.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를 전개한다면, 얘는 ac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d 이런 꼴이 될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럼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꼴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x제곱의 개수가 ac니까 한쪽은 a랑 c를 곱한 거고 엄밀히 말하면 ax와 cx를 곱한 거죠. 다른 쪽은 b랑 d를 곱한 이 형태가 될 거야. 그런데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AC, BB가 될 수도 있고 AC, TB가 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AC, TB가 될 수도 있어. 그 곱한 결과가. 물론 AC를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서 AC 순서를 바꾸는 건 의미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제 얘를 전개해주면 여기는 AD 그 다음에 BC AD 더하기 BC X인 건데 그 결과는 이 상황에서는 뭐랑 같은 거야? 서로 크로스와 크로스를 곱한 거에 덧셈과 같은 거거든. 그러면 실제 크로스 했을 때 얘가 되는 거는 이 형태인 거네요. AD 더하기 BC.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표현해주면 얘가 뭐인 거다? AX 더하기 B.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CX 더하기 D다. 라고 놓고 푼다는 거죠. 다시요. 원래 이 식을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거꾸로 역으로 이 식이 있으면 얘가 뭐를 인수분해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때는 얘는 한 번에 얘를 쓰는 게 아니라 먼저 곱해서 얘가 되는 형태의 조각을 찾아내고 곱해서 얘가 되는 조각을 찾았을 때 그 찾은 조각들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그 여러 가지의 조합 중에서 크로스와 크로스의 곱이 얘가 되는 조합을 찾아서 결과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 3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6 이건데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이 형태가 즉 이러한 꼴이니까 곱해서 3이 되는 거 뭐밖에 없죠? 1 곱하기 3밖에 없겠죠? 1, 3을 써주고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덧셈이니까 덧셈일 때 곱해서 6이 되는 조각은 4가지가 있어요. 1, 6, 2, 3, 3, 2, 6, 1 4가지가 있어. 그 4개 중에서
크로스와 크로스의 곱의 합이 11이 되는 조각을 찾으라 이거죠. 그럼 느낌으로 찾으면 대략 뭐가 되겠니?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크로스와 크로스를 했을 때 2 더하기 9, 11인 게 맞잖아. 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3 곱하기 3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식은 이거지만 얘는 그 식을 풀기 위해서 한 줄 정도는 더 써야 돼요. 그 한 줄이 바로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 요걸 살짝 문제 아래다가 써주고 나서 풀어주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 3번 2x제곱 더하기 7xy 더하기 3y제곱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한다면 역시 덧셈인데 곱해서 2가 되는 조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1 곱하기 2밖에 없죠. 곱해서 3이 되는 조각은 두 개죠. 1, 3과 3, 1 두 개인데 크로스끼리 곱이 7이 되려면 뭐다? 3, 1인 거다. 그래야지만 크로스 했을 때 1 더하기 6은 7.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결과는 x 순서 그대로 더하기 3 곱하기 2x 더하기 y죠? 3y 2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짝수번도 똑같이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넘어가서 3차식. 자, 3차식에 대한 형태 인수분해. 우리 3차식에 대해서 그 항이 두 개짜리가 있는 3차식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 원형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과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전개한 이 형태였는데 x 플러스 y 세제곱을 전개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었죠? 그럼 역으로 이런 형태가 있으면 걔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인 거다. 마찬가지로 뺄셈이면 개수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뿔마 이렇게 반복했었고 역으로 그러면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 이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느낌인 거예요. 얘도 그냥 이런 식이 보이면 왠지 느낌이 앞에 게 세제곱이고 뒤에 것도 세제곱수면 똑같이 세제곱수인데 개수가 다 플러스면은 이 형태일 거다. 개수가 뿔마면 이런 꼴이겠지라고 먼저 그 느낌을 생각하고 다시 그거를 전개했을 때 얘가 되는지를 역으로 확인해 보는 게 난 가장 빠른 것 같아. 관련된 문제 하나 더 그러면은 이런 꼴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제곱 꼴이면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면은 우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로 인수분해 버리면 x 더하기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면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이거죠. 자, 얘는 암기죠. 공식 암기고 이게 플러스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그 형태 암기. 그래서 얘랑 관련된 문제가 2-6번이고요. 첫 번째 8x 세제곱 더하기 27
y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는 요놈이다. 요놈이다. 뭐죠? 요거는 2x의 세제곱이고요. 이거는 3y의 세제곱이니까 요 x 대신에 2x, y 대신에 3y를 대입한 이를 a라고 할까요? a 더하기 b 곱하기 그러면 뒤에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이거죠. 그쵸?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다. 입으로 막 쭈글쭈글쭈글 내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3번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y 더하기 12xy제곱 플러스 8y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왠지 이거는 뭐다? 느낌인 거라고요. 왠지 얘는 세제곱이고 얘도 세제곱이니까 게다가 다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 왠지 느낌이 뭐인 거야? x 더하기 요거 2y의 세제곱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럼 먼저 그 느낌을 쓰고 나서 이거를 전개했을 때 얘가 되는지를 빠르게 그냥 딱 보고 생각해주면 맞구나.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역시 짝수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별로 별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계속 거의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2-7번.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야? 2-7번. 수학의 꽃이다. 아니 수학의 꽃. 수학의 꽃. 수학의 꽃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의 꽃은 치환이에요. 수학의 꽃은 치환이야.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냐? 아니지.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식이 아름다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했거든. 수학을 잘하려면 그 식을 예쁘게 고치면 수학을 잘하는 거야. 치환을 하는 이유는 뭐죠? 식을 예쁘게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 지저분한 식을 그 값을 공통된 것을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순간 그 식이 예뻐진다고. 치환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은 우리의 머리가 그 식을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공통되는 것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면 식 자체가 단순화되고 그러면 우리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수학의 꽃은 치환이다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예요. 치환을 잘하는 학생들이 결국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문제를 봤을 때 2-7번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마팔. 자, 얘를 인수분해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몇몇 학생들은 이걸 인수분해라고 했더니 먼저 얘를 전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x에 대한 4차식이 나오고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우린 그걸 배우지 않으니까 4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보기차식이 아니면 막 배우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전개하는 게 아니라 뭐다? 치환인 거죠. 지금 딱 봤을 때 공통적으로 치환할 수 있는 문자가 보이죠? 이 식을 잘 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뒤에 마이너스 8이다. 아, x제곱 빼기 3x를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막판인 거 아니냐. 근데 걔는 공식이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8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수는 마이너스 4랑 2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t 마 2 곱하기 t 마 4랑 같은 거고 다시 t 대신에 원상복귀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 이거고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죠. 혹시 주어진 이 식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확인하면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없어요. 그쵸?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마3이 되는 그런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진 않아. 역시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해서 마3이 되는 수는 있죠. 마이너스 4랑 1.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쪼개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다. 그렇죠? 딱 봤을 때 치환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식에서 머릿속으로 치환하고 바로 이렇게 식을 써도 걔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뿐이지 바로 여기서 이 식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잠깐 이것도 되나요? 네. 이게 뭐죠? 네, 저거. 이거 저거 잘못하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되어야 되나요? 그쵸?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이죠. 그쵸? 그러면은 요놈도 x바 1, x바 2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 전형적인 형태 중 하나인데 어떤 꼴이냐면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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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의 꼴. 그런데 이렇게 곱에 대한 꼴은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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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여기에 k가 있는 거. 세 번째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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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kx 제곱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괄호 4개로 되어 있는 이 형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근데요 이 셋 다 공통적인 그 방법은 치환입니다. 셋 다 치환이에요. 근데 치환하는 방법이 좀 달라. 첫 번째랑 두 번째 꼴은 무엇을 치환하는 거냐면 이 4개의 괄호 중에서 두 개씩을 묶을 거야. 근데 묶을 때 상수항의 합이 같은 2개씩을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치환하면 되더라 라는 유형이고요. 근데 뒤에 kx 제곱이 있으면 그럼 그때는 상수항의 곱이 상수항들의 곱이 같은 두 놈을 묶어서 치환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일단 치환하는 건 맞는데 근데 마지막에 괄호 뒤에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합이 같은 것끼리 묶을지 곱이 같은 것끼리 묶을지를 판단하면 돼요. 근데 10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9문제는 위에 꼴이고요. 한 10개 중에 하나는 아래 꼴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 꼴이 나오면 은근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위에 것처럼 풀어서. 그래서 얘는 세 가지 형태는 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x마 1, x마 3, x 더하기 2, x 더하기 4 플러스 2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형태잖아요. 얘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그러면 2개씩 묶었을 때 그 상수들 마1, 마3, 2, 4
두 개씩 묶었을 때 합이 같은 거는 이렇게죠. 그러면 상수항의 합이 1, 상수항의 합이 1.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묶은 결과를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x마2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 더하기 24가 되더라. 이제 치환이다. 치환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인수를 치환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는 얘기는 이 값 전체를 t라고 치환해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t라고 치환해도 괜찮아.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둘이 완전히 겹치는 것까지를 치환하는 게 조금 더 많은 문제집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그냥 보편적인 걸로 따라갈게요. 그럼 그렇게 가면은 요놈을 t라고 치환하자. 그럼 주어진 식을 전개해주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t 더하기 24 더하기 24니까 더하기 48이다. 됐죠? 48은 6, 8에 48, 6 더하기 8은 14 마이너스니까 얘는 t마 6, t마 8이고 다시 t 대신에 원상복귀 시켜서 혹시 그놈이 더 인수분해 되면 이런 것처럼 한 단계를 더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됐죠? 여기까지는? 네. 자, 힌트 하나 두시고요. 아이고, 이제 쉬운 거 끝났다. 쉬운 거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것도 없어요. 자, 본격적으로 일단 가볼게요. 인수분해. 여기까지 지울게요. 사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요.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차식 중에서 x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사차식은 사차식인데 x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그 형태가 2차식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차식을 복 2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사차식인데 사차식이지만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그럼 주어진 형태가 2차식이 된다면 우린 이 사차식을 뭐라고 부른다? 복 2차식이다 라고 부른다. 이 복 2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느냐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가요. 이거 흐름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x제곱을 t로 치환 후 인수분해가 되는가? t로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느냐? 된다면 그냥 인수분해하면 끝이야. 그쵸? 근데 두 번째 안 된다면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럼 그때는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의 꼴로 바꾸면 되는데 이 p제곱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p제곱이란 x 4제곱 더하기 b를 포함한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진 식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진 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꿨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하라는 얘기거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관련된 문제가 이제 2-8번입니다. 2-8번.
8번. 자, 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첫 번째,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 일단 복 2차식은 맞죠?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어요.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더니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 인수분해가 되네요. 뭐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다시 요 앞에 것은 정수 범위에서 x 마일 곱하기 x 더하기 1로 바꿀 수가 있네요. 그럼 이게 1번 정답인 거야. 정수 범위까지 안 보였어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까지는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 또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 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정수 범위 내에서만 개수가 정수가 되는 것까지만 처리해주면 그냥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이렇게만 그냥 풀어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2번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을 인수분해 하래요. 근데 이건요 공식, 그러니까 얘는 외우고 있는 공식에 있으면 공식 적용하시고요. 또는 벌써 복 2차식이에요. 어떤 복 2차식?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의 꼴로 바꾸는 복 2차식이에요. 자, 혹시 이 식을 봤을 때 또 공식 외우고 있나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래요. 그 공식이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죠? 그냥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공식은 전부 다 외우는 게 좋아. 전부 다. 근데 그 공식은 앞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혹시 나 이거 공식은 내가 외우고 있지 않는 건데 라고 한다면 다 외워버리세요. 그냥 다 외웁니다.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공식이야. 근데 혹시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유도하면 돼. 어떻게? 두 번째 흐름인 거라고. x제곱을 t로 치환해봐요. 그럼 얘는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인데 그럼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주어진 식을 p제곱 빼기 q제곱으로 바꾸는 건데 그 p제곱이라는 것은 뭐다?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제곱식이야. 그러니까 뭘 제곱해야지만 x제곱 더하기 1이 나오느냐 이 형태가 나오느냐.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뭔데요? x제곱 더하기 1을 제곱하면은 x 4제곱 더하기 1의 꼴이 나오죠. 또는 뭐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x 4제곱 더하기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p제곱이 될 수 있는 그놈은 p를 제곱해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나오는 p를 제곱해서 x 4제곱 더하기 1의 형태가 나오는 그러한 제곱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이건 가능성인 건데 근데 이 식과 같은 식이 되려면 이걸 전개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이죠. 그럼 거기다가 어찌해야 얘가 되는 거야? x제곱을 빼면은 얘랑 얘는 같은 식이야. 근데 이 식에다가는 이거에다가 어찌해야지 얘가 되는 거니? 3x제곱을 더해야지만 얘가 되죠. 맞죠? 근데 둘 중에서 p제곱 빼기 q제곱을 되는 형태는 얘는 아니다. 얘가 맞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 그 얘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p 빼기 q 내림차순으로 쓸 때요. p 빼기 q 곱하기 p 더하기 q가 되더라. 정답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유도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데 이건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야.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이놈은 얘랑 같습니다 라고 정답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근히 이거 많이 까먹어서 나중에 막 수학 2에서 막 미분 적분할 때 뭐 이거 막 나오거든요. 이거 망대 많이 나와요. 적분할 때. 근데 애들이 이걸 많이 까먹으니까 하면서 문제를 못 풀게 되더라고요. 가장 기본은 수학 상이야. 수학 상이 탄탄하면 나머지를 되게 잘해요. 근데 수학 상이 탄탄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참 안타까운 게 사춘기가 보통 고1, 중3 이때 되게 많이 막 사춘기가 막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해 그때 애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망쳤어. 근데 걔가 딱 느끼는 거야. 이제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정신 차렸어. 복구가 안 돼요. 왜요? 수학상 때문에. 수학상을 다시 할 수는 없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워낙 할 게 많으니까. 근데 수학상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인수분해 당연히 잘해야죠. 함수 당연히 잘해야죠. 함수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요 나무 줄기인데 이 나무의 이 뼈대가 되게 굵어야 돼요. 이 뼈대가 되게 굵어야 돼. 이게 뼈대가 되게 얇잖아. 나무가 이렇게 얇아. 근데 여기에 이 얇은 나무 가지가 기초거든요. 이 기초를 통해서 여기에서 막 뻗어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막 수학 하도 있고, 그렇죠? 수학 원도 있고, 막 수학 2도 있고, 막 미적분도 있고, 뻗어나가는데 이게 얇은데 불구하고 여기서 수학 1이 열심히 공부했어. 어떻게 되니? 나무가 쓰러지는 거야. 근데 이 수학상이라고 하는 이 기본 뼈대가, 이게 뼈대가 나무가 굵으면 거기에서 다른 가지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굵어도 이건 되게 안정적인 나무가 된다고. 수학상이 가장 기본이고요. 이건 정말 잘해야 돼요. 수학상을 정말 잘해야 돼. 수학상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선행을 한 애들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나중에는 수업도 잘 못 알아듣고 효율도 떨어지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틀리고, 뭐 때문에? 수학상 때문에 그런 거야. 되게 잘해야 돼요. 자, 인수분해 공식은 전부 다 암기하는 겁니다. 유도하는 게 아니고 다 암기하는 거예요. 기본 공식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굵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연습입니다. 연습만 잘해서 이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상황은 다 이해하고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자, 복 2차식을 어떻게 풀 거냐라고 물어봤으면 이 흐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 2차식에 대한 이 흐름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일단은 이런 꼴을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치환하는 거다. 치환한 다음에 걔가 안 되면 p제곱 빼기 q제곱으로 바꾸겠다. 근데 그 p제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개 중에서 그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뒤에 게 q제곱의 형태, 마이너스 q제곱이 되는 그 꼴이 둘 중에 누구인지를 찾는 거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이하게 둘 다 될 수도 있어. 자, 그건 좀 특이한 내용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 이라는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를 풀게요. 3번. 쭉. 3번. x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더하기 y4제곱. 보기 차식은 맞아요. x제곱을 a, y제곱을 b라고 치환해버리면 2차식이 되니까. 근데 얘를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쵸? 그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P제곱 빼기 Q제곱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P제곱이 될 수 있는 상황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제곱하거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제곱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어찌하면 이 식이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뒤에 게 마이너스 Q제곱이 되는 거는 이놈이다. 요 8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아,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2XY의 제곱, Q제곱. 그래서 주어진 식은 P 빼기 Q 곱하기 P 더하기 Q 이렇게 되겠네요. 자, 뭐 순서 바꿔줘도 괜찮고요. 그러면 뭐 주어진 식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자, 인수분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그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러니까 뭐 공식으로 푸는 문제들은 아니고 근데 그 뭔가 그 좀 복잡하게 끼어 있는 꼴들의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좀 약간 뭐 잡탕 같은 인수분해인데 2-9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그냥 항이 4개가 있는 식의 인수분해였어. 항이 4개가 있는 인수분해고 일반적으로 항이 4개인데 공통인수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보통은 어떻게 풀 수 있다? 2개씩 묶어주면 공통인수가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식을 봤더니 얘는 눈에 보이죠? 쉽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걸 묶어주고 끝에 거 2개를 묶어주면 이 앞에 2개가 x제곱으로 묶이고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2y네요.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더하기 2y네. 그러면 x 더하기 2y가 공통인수다. 그럼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 마 1 x 더하기 1. 첫 번째 건 끝났다. 자, 얘는 그냥 이런 단항식이 4개가 있으면 보통은 2개씩 묶어주면 공통인수가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걸 이용을 했었고요. 반면에 두 번째 거 x세제곱 플러스 문제가 좀 길어요. x제곱 z 더하기 xz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마이너스 yz제곱 맞죠? 자, 요거는 인수분해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6개짜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6개짜리면 공식은 없어. 공식은 없는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를 어쨌든 뽑아내는 거죠. 공통인수를 어쨌든 뽑아내는 거죠. 공통인수가 보이냐? 라고 했더니 나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문자가 여러 개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특정한 문자에 대한 그쵸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냐? 차수가 가장 낮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첫 번째 문제를 그러한 방법으로 풀었다면 이거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 정리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x는 3차식이지만 y가 1차식이니까 얘를 y로 정리해서 식을 일단 써주는 게 그게 더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문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정리하고 싶다면 어느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하겠다. x에 대해서는 3차식이죠. 최고차가. y에 대해서는 3차식이죠. 근데 z에 대해서는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z라는 문자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정리해주면 그게 조금 더 쉽게 눈에 보인다. 깔끔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식이 그러니까 항이 4개보다 많아지는 항이 4개짜리는 그나마 2개씩 묶으면 좀 대부분 보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많다면 뭐 5개, 6개 이렇게 항이 많다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한 문자로 식을 정리해 주겠다. 특정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럼 결국 얘를 z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즉 z제곱으로 묶어주면 x-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z로 묶이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리고 나머지 z가 없는 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나머지 모든 문자들이 x 빼기 y로 또 묶을 수 있잖아요. 이 식은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더하기 y고 이 식은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공식이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놈들이 x 마이너스 y로 묶인다. 그럼 x 마이너스 y로 묶어주면 나머지는 z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y 곱하기 z 그 다음에 이거는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식은 더 이상 안 돼요. 그렇죠? z에 대한 2차식이지만 이게 2개를 곱한 꼴도 아니고 그렇죠? 그 2개를 뭐 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냥 얘는 그냥 한 번 더 그냥 보기에 예쁘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냥 보기 예쁘게만. 근데 이거 잘 보면은 x도 2차식, y도 2차식, z도 2차식. 그 다음에 xy, yz, zx 이런 꼴이니까 문자가 서로 순환하고 있거든. x, y, z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문자가 더 어떤 가중치를 갖고 있진 않다고. 다 균등하게 분포돼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순환식이면 그냥 각각 이렇게 하나씩 플러스 xy, yz, 그다음에 zx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거의 인수분해된 결과겠네요. 문자가 좀 복잡하면은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일단 정리해보자 이거였습니다. 같은 문제가 2-10번 문제와 10번 문제예요. 10번 같은 문제니까 얘기를 할게요. 그냥 풀면서 P라는 식이 x세제곱 플러스 3xy 계속 플러스 2y제 x제곱인데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하래요. 역시 항이 굉장히 많죠? 항이 6개예요. 항이 6개. 그리고 항이 많으면 어떻게 하자? 특정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자. 또 얘는 x에 대한 2차식인 동시에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어떤 특정 문자가 더 특별하진 않잖아요. 그냥 x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둘 다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림 차순 정리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x로 묶이는 거는 3y 더하기 1 x로 묶이지 않는 거 2y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뒤에 있는 이 식은 요거였죠? 곱해서 2가 되는 거 1, 2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조합들 중에서 크로스의 합이 3이 되도록 만들면 2 마이너스 1 맞죠? 그러면 4 빼기 1은 3.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식은
y 더하기 2 곱하기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얘랑 얘를 더한 거가 3y 더하기 1. 얘랑 똑같으니까 이것은 공식이네요. x 더하기 y 플러스 2 곱하기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다. 일단 먼저 내림차순 정리할 생각해야 됩니다.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 문자가 x랑 y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개로 보는 거야. 근데 공식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항의 개수가 많아서 복잡하다면 일단 먼저 정리해라. 그 정리는 낮은 차수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서 푸는 거였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지우고 두 번째 문제로 가버리면 자 Q라고 하는 게 A제곱 곱하기 B 빼기 C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곱하기 C 마이너스 A 플러스 C제곱 곱하기 A 빼기 B라고 한다. 자 이 식인데 이 값을 구하래요.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예쁘게 정리가 된 게 아니냐. 물론 보기엔 예쁠 수 있어. 보기에는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인수분해 관점으로 본다면 정리가 된 식은 아니에요.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쵸? 이 다항식들의 곱셈으로 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얘는 중간에 다항식과 다항식이 덧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된 결과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기에 좋을지는 몰라도 인수분해가 된 식은 아닌 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다 정리해서 다 전개를 해서 문자들이 다 가중치는 똑같으니까 그냥 A라는 문자로 새로 정리는 해야겠네요.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A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버리면 A제곱에 대해서는 B 빼기 C 그 다음에 전개했을 때 A로 묶이는 것은 마이너스 B제곱과 더하기 C제곱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B제곱 빼기 C제곱이죠. 그러니까 B 빼기 C, B 더하기 C, A. A로 묶이지 않는 것은 B제곱 C랑 마이너스 C제곱 B니까 BC로 묶어버리면 B 빼기 C 이렇게 되네요. 자, 헷갈리신 분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식 하나 더 쓰면 돼요. 그냥 이거 싹 다 전기한 식 써주면 되고요. 전기한 다음에 다시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쓴 거죠. 선생님은 그냥 어차피 내림차순으로 쓸 거 그냥 A제곱으로 묶이는 거 A로 묶이는 거 묶이지 않는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해본 건데 그랬더니만 B 빼기 C가 공통적이다. 그러면 B-C로 묶어주면은 묶이지 않는 거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그 다음에 더하기 BC 얘는 곱해서 BC고 더해서 마이너스 B 더하기 C니까 이것은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물론 조금 더 예쁘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순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환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식을 봤을 때 A와 B랑 C 중에서 뭔가 더 특별한 문자가 없어. 그쵸? A도 제곱이 있으니까 B도 제곱이 있고 C도 제곱이 있어. A랑 B 빼기 C가 묶여있으면 B는 C 빼기 A, C는 A 빼기 B랑 묶여있어. 순환형이면 정답도 순환형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말은 A 먼저 A 빼기 B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B 빼기 C C에 대해서는 A 빼기 C가 아니라 C 빼기 A로 써주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면은 역시 A랑 B랑 C가 공평하게 그죠? 누군가 더 가중치가 있지 않는 그러한 평등한 그런 식의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냥 위에 것처럼 써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정답은 어쨌든 제 아래 것처럼 써주면 되겠네요. 11번으로 가볼게요. 뭐 공식적인 부분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공식은 다 얘기를 했고 응용 문제 x, y, z에 대한 이러한 기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 x제곱 플러스 yz다 라고 정의를 하자. 자, 그 상황에서 y 더하기 z를 구했더니만 y 더하기 z가 2a이고 z 플러스 x를 구했더니 2b x 플러스 y가 2c였다면 1번 p를 x 2yz 플러스 y 2zx 마지막으로 z 2y 2xy 자 얘를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z다라고 하는 것을 x, y, z의 결과는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 두 개를 곱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잘못했나요? 그죠? 그죠?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뒤에 거 두 개를 곱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뒤에 거 두 개를 곱하는 거다.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다가 뒤에 거 두 개를 곱하는 거다.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두 개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값을 여기 인수분해하자. 여기 문제니까 그럼 걔를 인수분해해주면 항이 여러 개니까 그냥 특정한 뭐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되나요? 그럼 되나요? 그러면은 걔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그냥 정리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x로 묶이는 거 얘랑 얘죠? 이 y 플러스 z 곱하기 x 그 다음에 x로 묶이지 않는 것은 y제곱 z제곱 그 다음에 2yz 네? 뒤에 거 얘는 y 더하기 z의 제곱이죠? y 더하기 z의 제곱 그러니까 이 식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랑 같네요. 근데 얘는 이렇게 그냥 하긴 했지만 이건 그냥 사실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그냥 공식이죠. 실제로 이 식은 그냥 얘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수분해의 공식이죠. 왜요? 우리 곱셈 정리해서 x, y, z의 제곱은 얘가 되는 거 x제곱, y제곱, z제곱 플러스 2xy, 2yz, 2zx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공식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공식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유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얘를 A랑 B랑 C로 나타내는 게 문제니까 X, Y, Z라는 것은 이 식을 싹 다 더해버리면 X 2개, Y 2개, Z 2개 그러니까 2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꼴 더했으니까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X, Y, Z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더라. 이게 정답이었네요. 두 번째. 똑같은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러면은 Q라고 하는 것을 X, Y, Z 플러스 Y, Z, X 플러스 Z, X, Y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역시
써주면은 정의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2개 곱한 거.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2개 곱한 거.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를 뭐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이 보이면 이거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식에 대한 변형 중에서 요건 지우면 안 되는데 지울게요.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중간에 이런 형태가 보인다면 굉장히 자주 보는 꼴인데 이 형태는 인수분해를 하겠다가 아니라 식의 변형이 가능합니다. 얘는 그 중간 과정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식은 나중에는 중간 과정 쓸 필요 없어요. 중간 과정을 쓴다면 2분의 1 곱하기 즉 2분의 1을 곱하고 다시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x제곱이 2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zx 라고 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를 해버리면 x 빼기 y의 제곱이다. 마찬가지로 x제곱 z제곱 그 다음에 2zx니까 얘는 x 빼기 z의 제곱이다. 끝으로 y제곱 z제곱 2yz는 y 빼기 z의 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다음과 같이 2분의 1 곱하기 x-y의 제곱 순환식이니까 y-z의 제곱 z-x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요 얘는 중간 유도 과정이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이 중간 유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그렇게 바꾸고 싶어야 돼요. 여기 봐요. 자, 저기 뭐가 없는데. 자,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야 된다고. 이 식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런 느낌이 드니?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야 돼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진짜. 왠지 바꾸고 싶다. 변형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똑같은 거야.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하더라도 이게 플러스면 당연히 걔를 써주면 이게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결과는 뭐겠니?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 더하기 z제곱 플러스 z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식의 변형이에요. 식의 변형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식의 변형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 식의 변형이 제대로 안 되는 순간 뭐라고요? 가지가 이 나무 기둥이 되게 얇은 기둥이 되는 거라고. 그 기둥을 넓히려면 식의 변형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식은 그냥 전형적인 형태 아니냐 이놈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 뭐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가 2c다. 여기 2c잖아요. 여기 2c니까 그럼 걔를 제곱해주면 4c 제곱. 근데 걔를 2로 나누니까 2 곱하기 c제곱이네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결국 주어진 이 식은 2 곱하기 c제곱 b제곱 a제곱 그런 꼴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넣을 수 있게끔. 그렇죠? 굳이 내림차순 써서 정리하지 않아도 얘는 전형적인 형태다. 전형적인.
전형적인 형태가 자주 보게 될 그 꼴 중 하나였습니다.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중에서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아까 우리 2개의 식을 했는데 근데 3차식이면서 미지수가 3개인 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3차식인데 미지수 3개야. 미지수가 3개인 3차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미지수 3개 x, y, z 인 3차식은 오직 한 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이 식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누구냐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뒤에 마이너스 3xyz까지를 남겨야 됩니다. 는 이거 한 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거요. 이 식은요 목숨 걸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이 식은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 식의 변형이 가능하다. 2분의 1 곱하기로 그쵸? 이거 그대로 먼저 쓸게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x-y의 제곱 y 빼기 z의 제곱 z 빼기 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쵸? 이 식은 이거인 동시에 이 식인 거야. 근데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암기해야 돼요. 고등수학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가 나오겠어요? 앞단원에서.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로 간다면 기껏해야 다 이런 식밖에 안 나와. 문제들이 다 인수분해 하라, 뭐 곱셈 정리, 나머지 정리, 항등식 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거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인수분해에서 어려운 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놈밖에 없어요. 이놈밖에 없어. 인수분해 몇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진 않죠. 근데 인수분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항등식부터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 인수분해 가장 기본인데 그 인수분해 자체 내에서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은 목숨 걸고 암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식들이 또 있어. 근데 일단 거기까지 가진 않을게요. 우리 지금 기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생되는 식도 있는데 이따가 연습 문제도 있어요. 그때 얘기하자. 파생되는 식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식 자체는 정말 기본인 거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식이라고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암기하시고 이따가 다시 여기서 더 파생되는 식까지는 갈게요.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이 식의 변형이 가능하다. 식의 변신이죠. 변신. 식의 변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변신. 이 식을 변형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식을 변형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네. 자, 2-12번인데 첫 번째 거는 유도하라. 이거는 유도하지 맙시다. 그냥 외웁시다. 1번은 암기죠. 1번은 그냥 암기예요. 암기.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냥 유도까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암기하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고. 자, 두 번째 거. 그러면은 그 식을 이용해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1 더하기 3xy를 자, 얘를 인수분해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랑 잘 뜯어보면 이 식은 x는 x고 y는 y인데
Z 대신에 이 마이너스 문제가 Z 대신에 뭘 대입하면 얘랑 똑같은 식인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죠. Z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얘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주어진 이 식을 인수분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Z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 Z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를 쓰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X 더하기 Y Z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역시 X제곱 플러스 Y제곱 집어넣어주면 더하기 1. 네, 마이너스 XY Z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더하기 Y 더하기 X. 요게 인수분해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 문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2가 되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마이너스 5 ABC가 마이너스 6일 때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얘랑 관련된 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요 식을 먼저 쓰지 말고 얘랑 관련된 기본식인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식을 쓰고 나서 여기다가 대입하라 이거야. 그럼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값에서 ABC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과 마3을 곱해주면은 얘는 플러스 18. 요거 2고요. 2고.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뺀 거죠. 넣어주면 4. 요게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더하기 10 14.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플러스 5 19 곱하기 2 38 넘겨주면은 38 더하기 18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구나. 맞나요? 빼야죠. 그쵸? 넘겨주니까 네. 그러면 39 빼기 38 빼기 18이죠? 그래서 20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식 먼저 끼워 맞춰 쓰면 되는데 세제곱이랑 관련된 미지수 3개짜리 3차식은 딱 한 문밖에 없어.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일단 이 식을 그대로 써라. 그대로 식을 쓰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식을 한 번 더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 한 번 더 변형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끼워 맞춰서 풀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연습해 주실 필요는 있고요. 얘는 되게 중요한 식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파생되는 식들은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차츰 많이 다루게 될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걸로 할게요.